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우리가 또 법률에 대해서 좀 법 공부를 해보는 그렇죠. 시간이기도 한데요.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그 추방 절차에 회부됐었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취소당하지 않고 또 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례를 들여서 또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미국에 살면서 네. 신분이 좀 불법 체류로 있으신 분들이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좀 뭔가 그 비자를 유지하실 수 있고 신분을 네. 유지하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남달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분 문제, 신분은 곧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지 나중에 시민권 받을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계 가족도 없고 또 초비민 같은 걸 해서 영주권 받을 길도 있는데 모르거나 알아도 이제 쉽게 스폰서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분이 서류가 미빈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다 통틀어서 넌 시즌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넌 시즌이요. 넌 시리즌,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그럼 거기는 제가 보면 영주권자도 이렇게 뭐 그렇겠네요. 포함이 신분 네네. 합법이 아닌 사람들도 옛날에는 에일리언이라고 썼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에일리언 아주 외계인 같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거 수십 년 동안 썼었어요. 네,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냥 넌 시즌으로 에일리언을 바꿔라. 넌 그래가지고 시리즌. 지금은 이제 영주권자도 이렇게 다 넌 시리즌이란 단어를 네. 모든 법률에도 이렇게 다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방 재판 회부된 사람은 뭐 국경을 통과하거나 인민국에 서류를 신청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많은 신분이 아웃되신 분들을 이렇게 추방 재판을 회부를 함으로써 그 추방 재판 숫자가 한국 분들도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사가 이렇게 좀 늘어났다고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왜 지금 잡혔냐면 이민국이 너무 많이 그런 재판을 회부를 했기 때문에 콜트 날짜를 빨리 준 게 아니에요. 저희도 보면 추방 재판을 해봐야겠다는 통보를 받고 실제로 콜트 날짜를 잡히는 데는 1년?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걸린 사람은 1년 반씩 기다린 사람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 최근에 발표한 그 한국 한인분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숫자가 지금 2021년 9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그렇죠.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한 1,057명 정도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이제 한 3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2017년도에는 한 67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많이 이런 거를 추방재판을 회부하라 그런 명령을 집행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많이 이렇게 이제 이민국에서 특히 그 케이스가 디나이 됐는데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신분 유지를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학생이었는데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다녀도 돼요, 학교를 더 이상. 영주권 대기 상태가 곧 합법적인 신분 상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유학생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워킹 퍼밋이 나오면 직장에서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면은 영주권 받을 때까지 약간 불안하다고 신분을 비이민 비자 신분과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두 가지 신분을 다 유지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이제 좀 부족해서 완벽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워낙에. 근데 조금 이렇게 학교가 이상한 학교들이 과거에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그냥 안 다녀도 된다. 그 얘기만 듣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일하는 건 맞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은 이제 세비스라는 전산 정보 시스템의 학교에서 그 F1이라는 신분과 동반 가족이 있으면 F2라는 신분을 전산으로 터미네이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학교가 더 이상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세비스라는 전산 시스템의 F1, F2 스테러스가 가족이 다 터미네이시 되면 영주권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을 못 받으면 바로 이제 그 아웃 오브 스테러스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서를 다 내보냈던 거예요. 아, 그 기간에 어차피 그게 없었으니 서비스에 F1, F2가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를 다닌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간 학교라도 등록을 해서 일도 하고 신분도 유지하셔라. 신분을 유지하면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도 추방 통보서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디나이가 왔어도 좀 이상한 학교를 다녔지만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 하고. 등록을 하고 야간 학교 다른 다니신 학교로, 분들은 추방 통보를 실제로 받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오, 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그래서 네네. 신분을 영주권 받을 때까지 유지하라고 제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학생 신분만 얘기한 거지만 그렇죠. 뭐 이투 비자에서 투자 비자에서 이렇게 사업 운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종교자들도 그렇겠죠. 많이 이민하는데 종교자들은 아론 비자도 가지고 있고 네, 예. 아론도 왜냐면은 5년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민 수속 기간이 엄청 느리거든요. 예. 종교자 특별 청원도 청원 기간이 옛날에 6개월만 해주던 거를 1년 3개월씩 이렇게 청원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한 2년씩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갭이 생기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통보를 내보내고 법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너무 케이스가 밀려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한정되어 전체적으로 추방 재판의 평균 수속 기간이 뭐 1081일이면 대략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1000일이 넘어. 이야, 정말. 평균. 네. 예, 예. 근데 LA나 뭐 저기 뉴욕 같은데 뉴욕은 대도시들. 조금 빠르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네. 뉴욕은 지금 뭐 816일 걸린다니까 그것도 뭐 그것도 뭐 2년, 그러니까 2년 반 이상 남짓 되는 걸리는 건데, 거고 제일 오래 걸리는 데는 켄터키, 오하이오 이런 데는 뭐 1800일 정도? 그러니까 감 좋아요. 5년 정도. 네. 우와. 그래서 이렇게 수속 기간이 너무 오래 아유. 걸리는 것 때문에 네. 이 숫자가 옛날에 이슈가 시작을 했는데 통계가 잡힌 거는 좀 늦게 잡히고 그래서 아. 굉장히 네네. 더 많은 숫자로 저희가 이런 지금 경향이 느끼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또 바뀐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 너무 트럼프 행정부 때 과다하게 불체자가 어차피 1,100만이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추방 재판을 회부를 하겠어요. 네. 법적으로야 뭐 불법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쵸. 추방 재판을 대상이 회부될 수 되겠지만. 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국경이 꼭 많은 사람들은 국경에서 붙들려서 추방 재판을 회부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민국 내에서 서로 심사해서 자격이 부적격한 사람 또 뭐 이런 그 범죄 곤란한 작업. 네. 합법이지만 또 범죄 기록이 있어서 네. 추방 대상이 된 사람 또 신분을 유지했지만은 거기가 비자 사기가 연루됐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추방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한 45만 명 정도가 추방 재판 회부 중이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 거의 뭐 130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뭘 발표했냐면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방 재판을 회부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 우선순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만 추방 재판을 해보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방 재판 우선순위는 뭐냐면 국가의 안보에 이제 위해를 끼치는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뭐 테러범일 수 있다. 예, 뭐 그런 것들. 네,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당연히 추방 재판을 그렇죠, 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다음에 보더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경의 안전에 문제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이 아무래도 남미에서 뭐 미립국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더 시큐리티는 또 이렇게 너무 봐주면 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막 불체자들이 더 많아질 소지가 있으니까 국경은 약간의 제한을. 그냥. 네네 약간이 아니라 국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무조건 다 철저하게. 추방하겠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 퍼블릭 세이프티는 이제 주로 범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미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DY가 커뮤니티를 뭐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약간 가중 처벌받은 뭐 살인, 강도, 뭐 절도 이렇게 좀 심각한 범죄들 있잖아요. 이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경범일 수도 있는 도메스틱 바이런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에그리베이트 펠로니 안 했다가 이민법상 형법하고 틀리게 더 강력하게 묶어놨어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네네.
이제 내셔널 보더 시큐리티 이외에도 네네. 이런 그 퍼블릭 세이프티, 네. 공공의 안전에 예. 위해를 끼치는 주로 범법자들이에요. 그렇겠네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앞으로 추방 재판에 네. 회부하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요즘에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최소한 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하고 또 합법 신분을 어쩔 수 없이 유지 못했더라도 네. 이런 내셔널 시큐리티나 보더 시큐리티, 퍼블릭 세이프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다행히 무조건 추방 재판을 회부는 하고 있질 않아요. 우선순위에 이제 해당되지 않으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면을 좀 받을 근거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옛날에 문제되는 학교를 그 네오니 뭐 프라디니 이렇게 문제되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걱정이 돼서 네. 추방 재판을 회부될까봐 영주권 수속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네. 저희가 뭐 배우자가 있달지 부모가 영주권 다른 시민권자가 있달지 아니면 아직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달지 이런 분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저희가 다시 추방의 위험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러네요. 범죄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요 세 가지가 해당이 그래서 저희가 많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영주권 서류를 지금 접수를 하고 끝까지 가봐서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아니더라도 뭐 저희가 봐서는 추방 회부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몇 년씩 못했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 여기가 접수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도 미리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꽤 있다는. 가서 부딪혀서 뭐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자의 뭐 부모나 뭐 배우자나 또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다 문제가 돼도 또 사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광고만 좀 듣고 와서 네. 이 사면을 받기 위한 뭐 자격이랄까 네. 또 그런 요건들을 변호사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그렇죠. 정보를 주실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뭐 이민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따라 듣습니다. 결정됩니다. 여보, 요즘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사면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은 가장 많이 또 문의가 오시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랙티스하면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면은요. 이민법 조항에 이제 I-601A Provisional Waive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I-601 양식을 쓰고 또 법 조항도 601 조항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적당한 단어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I-601 A 프로비저널 웨이버는 뭐냐면은요. 미국에 사실 가장 많은 게 단순 불체자거든요. 내가 내 체제 신분 그 오버스테이 해가지고 뭐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또 요즘에 뭐 에스타 이렇게 그 무비자로 들어오셔가지고 90일 지난 다음에 안 돌아가신 분들도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미국에서 이렇게 언로풀 스테이가 이제 그 불법으로 계시는 건데 우리가 오버스테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러스가 아웃됐으니까 아웃 오브 스테러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민권자 직계인 경우만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옛날 2008년도에 한국이 무비자가 됐거든요. 미국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막 밀담 이렇게 담 넘어서 오고 캐나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멕시코, 캐나다 그런 국경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enter without inspection, 그러니까 인스펙션 안 받고 들어오신 분은 아직도 기록이 없는 거죠. 아직도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거나 뭐 자녀가 21살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아직도 없어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어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히스패닉들은 이렇게 무비자로 무비자가 아니고 인스펙션 안 받고 들어온 사람이 머저리티예요. 마이너리티가 인스펙션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자녀를 여기서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21살 돼서 다 인터뷰하게 해주면 그냥 법 안 지켜도 세월만 지나면 다 되니까 법을 만들 때 제가 볼 때 부모 자식 간이 꽤 가까운 관계인데 자식은 안 된다. 그 조항 하나 딱. 네네네. 그래서 이 시민권자 직계도 인스펙션 안 받고 들어온 사람은 인터뷰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2008년도에 이렇게 무비자가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에스타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입국 비자는 많은 사람이 에스타가 비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타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첫 자를 딴 약자예요. 전자로 여행을 하는 허가증을 이제 출력을 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출력하면 2년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자주 올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출력하면 그 출력한 종이로 2년 동안 입국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입국을 할 수 있어요. 네. 입국을 할 때 쓰여지는 비자 타입은 비자 웨이버에 W를 따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개인 용도로 온 사람은 투어리스트의 T를 따서 WT로 입국을 하는 거예요. 에스타가 비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비즈니스상 왔다 그러면은 비자 WB. 웨이브에 W를 따고 비즈니스의 B를 따서 WB로 입국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것도 WT, WB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 기록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기내에서 적은 I-94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다 키오스크에 서서 사진 찍고 주문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CBP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자가 출력해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 자기가 무슨 문자로 들어왔는지 모르시겠네. 그냥 잘 몰라요. 여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서 WB, WT에 이렇게 서클이 돼 있는 경우가 안 있으니까 보이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에스타가 비자인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에스타는 비자가 아니라 들어오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에스타로 이제 비자 웨이브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의외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90일 지난 다음에 안 돌아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안 돌아간 사람은 또 결혼 케이스들도 저희가 되게 많은데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안에 결혼 안 하고 90일 지나서 워낙에 알았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결혼하면은 무비자로 들어온 것 자체가 합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인터뷰하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 상담할 때도 요즘에 해외는 1년 반에서 2년이 밀려 있어요. 시민권자 배우자도.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3월 2020년서부터 3월 2021년까지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밀려 있어서. 그게 그래서 계속 밀려서.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1년 반 2년씩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헤어지기 싫다 빨리 오고 싶다라면 저희도 무비자로 와서도 미국에서 결혼하고 여기서 인터뷰가 가능하다 불법인 상태에서 그렇게 제가 상의를 해주면은 이제 상당히 3명 중에 2명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약혼식 정도만 하고 막 결혼 반지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끼고 막 핸드폰에다가 결혼식 사진 다 찍고 그 운이 없어갖고 자세히 걸리면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 되게 조심하라고.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약식으로 이혼하고 또 코비드 때문에 뭐 빅 세리머니 안 하는 커플들도 많으니까 그냥 뭐 카운티 리코더스 오피스 가서 뭐 2사람하고 위트니스 한두 명만 데리고 가서 결혼 신고한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시민권자 직계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계가 아닌 사람 불체자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한해를 포함해서. 직계가 아닌 그런 분들이 왜 영주권을 지금 사면이 통과하지 않으면 못 받는가? 그 이유가 해외를 나가면은 불체 기간에 따라서 3년이나 10년을 다시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 하는 입국 금지 조항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거나 안 하거나 아예 몰라서 안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3년, 10년을 모으도는 입국 금지 조항을 사면을 받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면 못 올 것 같은 그 불안감에.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 qualifying relative라 그래서 자격이 되는 가족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내에. 네, 그러니까 qualifying relative는 누구냐면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237A1H 웨이버는 추방 재판을 해보냈는데 자녀를 통해서도 사면받는 맞아요. 그 사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이런 일반 사면은 자녀를 통해서 사면받는 거를 제가 나름 추측해 볼 때 이 히스패닉들 때문에 그럼 히스패닉 여기 와서 자녀 결혼도 안 하고 자녀 낳은 사람 너무 많고 캐토릭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사면받는 거는 제 기억에 한 97년도에
법을 바꿔가지고 없앴어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 받는 때문에 거는. 네네네. 그럼 자녀 때문에 받으면 다 법 안 지켜도 다 살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일부러 이제 없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 초청해가지고 부모님 불러서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뭐 이렇게 영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형제자매 초청은 막 13년, 14년씩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취업이민하면은 한 2년에서 3년만 기다리면은 문호가 풀려요. 네. 근데 사면은 가족 초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취업이민을 해서 빠른 길로 가고 3년, 10년 못 오는 입국 금지 조항은 부모님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있으시면은 그걸 통해서 사면 신청이 가능한 거 이렇게 믹스드 매치처럼.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두 방법으로. 네, 많은 분들은 제 생각에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네. 법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좀 약간 예, 예. 잘못해서 가족 초청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조언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길도 취업 이민이 훨씬 빠르잖아요. 예, 한 그렇죠. 2년. 2-3년. 네, 코비드 2년. 이전에는 네. 2년이면 됐고 지금은 한 3년 잡아야 되거든요. 해외에서 인터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이. 그래도 형제자매 막 13년씩 기다리고 뭐 영주권 시민권자가 기혼자녀 초청해도 거의 12년 기다려야 되고 네. 영주권자가 21세 넘은 미혼자녀를 초청해도 5년에서 6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가족 초청이 되게 오래 기다리는 거에 비해서 네. 취업이민은 중국, 인도를 빼고는 문호가 오픈 상태예요. 오. 그러니까 몰라. 수속 기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생각의 전환, 예, 예, 영주권 어떻게 빨리 받나 사면 통과 안 하고도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 이 3년, 10년 입국 금지만 면제를 받으면 그 무슨 뜻이냐? 해외 나가서 인터뷰하고 영사가 인터뷰하면 바로 영주권 받아서 이민 비자 받아서 영주권자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을 해서 사면 준비를 해가지고 예, 예. 사면도 이제 그 601A 프로비저널 웨이버는 네네네. 한국에 나가서 옛날에는요. 네. 나가서 비자를 떨어진 다음에 대사관을 통해서 사면을 신청하고 무려 뭐 1년을 기다렸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그렇죠. 이 601A 웨이버는 이게 지금 통과한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 이거는 떠나기 전에 이미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이제 이미그런 비자 피 비일이 날라와요. 예, 인터뷰하기 예, 한 6개월쯤 예, 전에. 예, 예. 그러면 그 비자 피가 발급됐을 때 미리 이민국에다가 사면 준비를 다 해갖고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해외 나가서 못 들어올 3년, 10년을 미리 웨이버해 주는 웨이버를 해주는 거니까 오.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준 걸 제가 본 적은 못 봤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신청해서 아직 디나이 받으신 분도 한 분도 없고 다 어플을 그래요? 받았는데 네네.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네, 10년 네, 못 네. 도는 거를 예, 예, 내지는 예. 3년 예, 못 예, 오는 예, 거를. 예. 그러니까 나가서 영사는 비자를 주고 합법인 사람 똑같이 이민 비자 받으면은 한국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영주권자로 들어올 어머.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만 그러니까 준비해서 안 한다면.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디나이 된 사람을 추방 통보서를 회부했다는 얘기도 제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디나이 받은 케이스도 거의 없지만 대신에 네. 아무렇게나 하면 또 잘 안 나와요. 그렇겠죠. 실제로는 허가가 한 50%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열심히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또 네네. 열심히. 그 어떤 걸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콜라빵 렐라티브만 있다고 자동으로 하면 얼마나 저희 일이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또 네, 알려주시는 그 게 또 이민 변호사님의 신청한 사람이 역할이고.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3년은 불체 기간이 180일서부터 364일 사이가 해외 나가면 3년을 못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있는 기간이 365일 만 1년 차서부터는 1년이든 10년이든 나가면 10년을 못 오는 거예요. 원래는. 예, 예. 원래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면 받는 기준이 이 601A 프로비저널 웨이버는 일단은 영주권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없어야 돼. 범죄 기록 없어야 네네. 하고. 네. DUI 기록이 있어도 자격이 없어요. 그 DUI도요? 네, 그러니까 네. 살면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나가서 3년이나 10년을 못 들어오면은 이 퀄리파잉 렐러티브 주로 배우자나 부모잖아요. 네. 자녀는 안 된다니까. 네, 예. 그렇지만 자녀들도 나중에 이렇게 사이드로 도우면 돼요.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데 뭐 나가서 한국에서 없을 때. 교육을 시키기 네. 어렵다, 뭐 보험도 커버가 안 된다,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면을 받으려면은 극심한 고통이 그 퀄리파잉 렐러티브한테 있어야 돼요. 아,
극심한 고통. 네, 영어로는 extreme hardship. 배우자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냥 그립다 보고 싶다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pain and suffering이라 그래요. 견딜만 한 거.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extreme hardship은 약간 견디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예. 저희가 실무를 많이 해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진술서만 써갖고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안네. 약간 사이칼라지스트 또 정신과 의사랑 이렇게 상담을 상담해서. 받아서 예. 우리 자식이 소견서도 내가 얘를 많이 믿고 있는데 얘가 또 나를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도 얘가 막 나 보호자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랑 굉장히 이렇게 잘 얽혀 있는데 얘가 나가서 10년을 못 온다고 그럼 내 생활은 말이 아닌 그렇죠, 거다. 되겠죠.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 생각만 하면은 뭐 잠도 안 온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을 하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죠. 의사 최대한 선생님도 낼 수 있는. 본인이 가서 그러니까 퀄리파이드 렐러티브가 이렇게 상담 받으면서 없는 내용을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약간 키포인트,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불면증, 또 이렇게 정신 불안증,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뭐, 네. 예, 그러니까 지- 이거가 질병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익스트림 할십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의사 서류예요. 네, 의사 의사소견서. 네, 의사 소견서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님 관련된 사람의 지원도 하고 네. 이렇게 보호자도 되고 이런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케어하고 신청자가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세금을 네. 내거나 충실하게 사는 거는 기본이고 예, 예. 두 번째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꼭 하셔야 돼요. 커뮤니티 사회봉사. 서비스? 오. 네네네 사회봉사.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봉사가 뭐 범죄해가지고 무슨 뭐 경범죄 중범죄 하면 네, 법원에서 뭐 사회봉사 청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사회는 리타한 사람 뭐 고등학교 학생서부터 보편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대학 갈 때도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네네. 좋은 네, 정책을 그래서 하고. 저희가 그 하신 모든 이 601 웨이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한 237 A1 웨이버 또 네. 크리미널 때문에 하는 다른 웨이버들도 근본적으로 신청자는 다 커뮤니티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 이게 또 중요하다. 제인정 변호사님만의 경험이시고.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케이스가 딱 이거 2년, 3년 후에 웨이버 받아야 된다면 가장 먼저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커뮤니티 서비스가 뭐냐서 그렇죠. 모르시는 어디서 분들 많아요. 하요?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도 아닌데 그걸 지금 이 나이에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미국은 워낙에 리타한 사람이 상당수가 소일거리로 한국 분들은 그냥 막 열심히 드라마 보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남을 가서 돕는 게 몸에 배여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하고 상관없이 좋은 일 하다 보면은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도 그렇겠죠. 나오고 네, 맞아요. 네. 또 좋은데 일하면서 이렇게 거기 가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맞네.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그쵸.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있기는 하냐고. 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한인들이 하는 비영리 단체는 업소록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영어가 전혀 안 되신 분은 일단 한인의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게 영어로 막 말하는 잡이 아니에요. 주로 몸으로 때우는 잡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국에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학교 앞에서 몸으로 이렇게 스탑 사인들 네네네네. 그런 그리고 것도 있고. 돈만 내는 거는 크레딧을 많이 안 줘요. 예. 그래도 그렇죠. 약간 도움은 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들 쭉 돕는 그런 도네이션 프로그램도 하거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거 그런 예. 것들도 약간 도움은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손님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거는 코비드가 되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LA 카운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 코비드 발런티어 센터들이 전화는 잘 받지도 않아요.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조그만 도움을 받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뭐 코비드 센터 그러면 뭐 이렇게 전염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테스팅 센터에서 발런티어 하는 사람들은 뭐 LA 코비드 발런티어스.org 이런 데 들어가면 있지만은 이거 말고 왜 코비드도 뭐 웰니스 체크도 해야 되고 뭐 하이진 킷이라서 뭐 소독기구 이런 거 뭐 패킹하는 잡도 네네네네네. 있고 또 코비드 LA 카운티 안에서 뭐 이렇게 밀 서비스 같은 거를 파악이나 시니어 센터에 갖다 주고 이런 잡들도 네. 다 코비드에 관련된 거예요. 오. 그런 발런티어는 이제 covid19.lacounty.gov 이런 데 들어가면
제 생각에 요즘의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서 이런 코비드 네. 내가 봉사를 했다면 그것이 약간 더블 포인트 이야. 개인 생각에 줄 것 같고요. 꿀팁을 주시고 네,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LA 푸드뱅크 같은데 네. lafoodbank.org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애뉴얼리 15,000명 이상이 발런티어해서 우리가 왜 푸드센터, 시니어센터 가면은 푸드 디스트리뷰션 맞아요. 패킹하는 네, 데도 네. 있고 디스트리뷰하는 데도 그렇겠죠.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데가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몸을 누가 등록만 마음만 해주면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뭐 자기가 봉사한 거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예. 되게 좋고요. 집 같은 거 이런 거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이제 그 또 따로 habitatla.org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간단하고 기록 레코드 키핑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네. 이런 커뮤니티 봉사를 1년, 2년, 3년 쭉 오래 하신 분들은 익스트림 할십이 퀄리파이드 relative한테 있다는 거를 전문가 편주로 받아서 저희가 나머지도 그렇겠죠. 패킷해서 또 오래 살고 이러면은 다 그런 게 크레딧이 쌓이고 자녀가 안 되지만 여기서 자란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교육받고 이런 것들 다 컴바인하는 해서 거예요. 그렇죠. 합쳐서. 그렇게 해서 네.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디나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은. 그렇겠네요. 아이들과 네. 함께 하면 또 네.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근데 아이들도 어차피 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 손님들의 반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좋다. 엄마랑 네네. 아빠랑 뭐 아이들랑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가서 다 하고 엄마는 가서 이제 시간 때우는 거 아니고 봉사를 하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봉사하면서 봉사하다 얻는 보면 즐거움도 나도 있고 힐링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3년 10년 못 오는 것도 그런 거 함으로써 사면해주니까 그렇죠. 일석이조 당연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와, 저희가 너무- 오늘 또 사면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정말 몰랐네요. 네. 미국 그럼요. 살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싶을 정도로. 네네. 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내 안 된다 상황이 지금 생각하지 어떤지, 마시고. 예. 네, 꼭 길은- 주방 재판을 해부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응. 하면은 더 쉽게 해외 나가서 이민 비자 받아서 영주권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 좀 아이디어가 생기실 그렇겠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또 변호사분들 해도 길이 없습니다. 뭐 이런 진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사면 올 들으셨을 때까지 때 기다렸는데 20년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와 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어렵지만 길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13-738-0928 213-738-0928 여러분들 좀 지금 답답하고 뭔가 길을 찾고 계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